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금 경매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거 앞으로 집값에 대한 선행지표로는 이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당장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바로 집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금리 부담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그냥 바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집이죠. 그냥 무한대로 풀로 대출을 땡겨서 새 집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일단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 더 나아가서는 이 고금리라는 고지에서 그냥 깃발 꽂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하는 고지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금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금리에 묶여있는 사람은 특히 변동금리는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는 수비수의 태클과도 같아서 이거 잘 피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절단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그냥 구급차에 실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금리의 무서운 진면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 경매라는 얘기죠.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16건으로 9월 달에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최대 건수라고 하죠. 올해 1월만 해도 125건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9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매도 분위기 좋을 때나 바로바로 낙찰이 뜨지 이게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이야. 계속해서 유찰이 되어버립니다. 그 가격에 언저리까지도 낙찰자들이 가격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낙찰률이 31.5%로 지난달보다 훅 떨어지고 있고요. 낙찰가율도 8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집값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집이 단숨에 넘어갈 수 있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장이 경매라서 이건 뭐 빼박입니다. 향후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민낯 그대로의 집값이라는 얼굴을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집값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선 경매 시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잘 떠들어대질 않죠. 무조건 원포인트 거래에서 상승 지표가 뜨는 것만 찌르고 있는데 막상 강남 쪽 아파트들도 뜯어보면 경매 물건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포 쪽 레미안 퍼스테이지 여기도 유찰이 되면서 20% 오프 29억의 최저가로 나왔습니다. 의외죠. 그리고 반포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요. 14억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지금 강남도 경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도 유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최저가 24억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여러 사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중 제일 메인 테마는 바로 돈 문제죠. 이게 선순환되지 않으니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건데 보통 강남 쪽 아파트들은 금매로 내놓으면 바로바로 물어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까지는 근접을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매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이 플랜대로 잘 짜여진 구도 속에서 회전이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건데 상반기 가계대출이 이런 부동산 위험 신호의 가장 기저에서 그냥 모래성과 같은 토대가 되어버렸죠. 한 번에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부채로 쌓아놓은 자산은 이처럼 경매로 넘어가는 집처럼 그냥 한 번에 골로 갈 수 있는 그냥 신기루 같은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불과 5개월 만에 가계부채를 25조 원을 더 늘리고 있어서 차주들로 빡빡한 고금리 상황을 넘겨야 하는 정말 보릿고개를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죠. 한국은행이 5연속 3.5%로 틀어막고 있지만 이게 한계에 이른지는 이미 오래. 지금 시중은행 상단금리가 7%를 육박하고 있고 하단은 5%에 다다르고 있는 건 이렇게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그 기준금리 자체의 키높이가 높은 상태인데 은행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대출 금고를 무한정으로 활짝 열어놓는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빚이 조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내 총 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까지 높아지고요. 100이라는 기준선을 넘게 되면 이건 그냥 사선을 넘는 거나 마찬가지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 금융 취약성 지수 FBI는
계속해서 상승 전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게 된 건 바로 범인이 있는데 현상금을 붙여도 될 만한 주범이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올 초만 해도 집값 하락이 끝을 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가 반전이 일어났죠.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시그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무작정 차떼기로 돈을 빌려도 다시 살아나는 집값 반등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그냥 빚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아무리 내 돈으로 집을 사지 않아도 그렇게 산 집을 내가 들인 돈보다 두세 배 정도 되는 돈을 더 빌려서 그 집을 사줄 거라는 믿음. 이게 시세 차익이죠. 그런데 그 누가 설령 자산 규모가 빵빵한 다주택자라도 지금 매물 쌓이는 거 아시잖아요. 서울만 7만 5천 건. 다주택자들도 빨리 팔고 나가려고 아우성인데 그 누가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내 집을 두세 배 더블업 해서 그만한 대출까지 실행시키면서 내 집을 사줄 수 있을까?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택도 없죠. 이걸 잘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 부양이 초반에 드라이브를 확 걸어버리니까 사람들 눈이 휙 돌아버린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결정적으로 준 게 바로 올해 초에 나온 일산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가 파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앞으로 집값은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겠구나. 대단한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주변 대외 여건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모여라 꿈동산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 여러모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날리기도 하지만 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원금 생각을 지울 수 있었던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센터 역할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동결로 가니 이제 뭐 더 이상 금리는 오르지 않겠구나. 저금리 시대를 꿈꾸게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준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은 3.5% 고금리 기조인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2.88%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서로 역으로 가는 궤적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사단이 난 겁니다. 그냥 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소득도 안 보고 그냥 70%를 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그냥 도도하게 흐르는 빛으로 가는 주류 메인스트림이었죠. 게다가 반백년 주담대까지 등장하고 50년 대출인데 4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장수만세, 그냥 100세 가까이 이 빚을 갚으려고들 했는지 그 이면에는 집값이 내가 땡긴 돈보다 훨씬 더 그 파이가 높을 거라는 기대였는데 이거 연말부터 이 기대가 여실히 완전 깨질 건데 이거 뭐 40, 50대도 큰일 났습니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 경매 건수는 한 달 새 1000건 이상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유가 급등, 물가를 자극하니 당연히 금리 인상 쭉쭉. 미국 국채 상승 4.5%를 뚫었잖아요. 우리나라 주담대 직격, 금리 인상 쭉쭉. 환율 폭등, 당연히 시중은행 금리를 자극, 금리 인상 쭉쭉. 아주 간단한 대외 여건 삼각지형도만 봐도 앞으로 금리 상황이 답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울 실거래가 9월 말에 들어서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1단지 30평대 고점 21억 대비 17억까지 내려앉았고요. 거의 4억 정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강남구 일원동 푸른마을 30평대 고점 20억 9천 대비 17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거의 4억 가까이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구 남산타운 20평대 고점 12억 7천 대비 9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1층인데 16층 거래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낙폭이 크죠. 그리고 영등포구 신길 우성 2차 30평대 고점 13억 대비 9억 8천으로 떨어져서 3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 현장에선 뚜렷한 하락세가 진행 중에 있죠. 10월로 들어서서 더욱 급격한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대내외 부동산 주변 환경이라는 밭고랑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경매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뭐 앞으로 집값 선행지표, 아니 더 나아가 현실을 그대로 생중계해주기 때문에 지금 경매 시장의 빨간불이 연말 집값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결정을 지어줄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타이밍 속에서 거품 빠진 정상화로 가는 집값을 만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 예측보다 일찍 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항상 걷는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